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11월은 한 달 내내 조정을 받았다가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회복하면서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호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11월 마지막 주였고요. 주식 투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테크 종목들은 AI 거품론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AI 투자를 많이 하긴 하지만 과연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의구심이 시장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구글이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주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었던 자체 반도체를 기반으로 제미나이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었는데 호평이 많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반도체가 기존의 엔비디아 칩보다 가격을 훨씬 싸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AI 투자 비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번 주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여하튼 구글은 한 달 동안 주가가 19% 상승할 정도로 현재 미국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도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뉴스가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12월 말까지는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던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케빈 헤셋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연준이 물가와 성장의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왔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물가가 또 크게 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까지는 주식시장이 큰 조정 없이 조금 더 순조롭게 고점을 높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주 연속으로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다우존스가 3.1% 올라왔고 S&P 500은 3.7% 그리고 나스닥이 4.9% 반등했더라고요. 11월에 조정을 대부분 만회하였는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12월이 다가왔으니까요. 올해도 산타 랠리를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볼 텐데요. 이번 주 한국에서는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였는데 시장이 예상하던 대로 이번 금리도 동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결정한 이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한동안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내년 한 해는 2.5%로 고정하고요. 금리를 당분간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윤곽도 슬슬 나오고 있던데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야가 세율은 합의를 했다고 하고 2천만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4% 세금이 부과가 되고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50억 원까지는 25%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30%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했을 때보다 세율이 조금 내려왔으니까 세율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받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국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내용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해당되는 종목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는 저번 주보다는 조금 올라왔던데 다시 3,900을 회복했고요. 주중에 4천까지 회복한 적도 있었지만 금요일에 조금 밀리면서 3,9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 이번 주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약 2조 원 매도하면서 지금 4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매도하다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매수했던 자금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2조 원 순매도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한국 시장을 크게 들어올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금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들도 3개월 동안은 8조 원을 순매도하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기관이 받아서 지탱을 하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도 특히 금융투자가 16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 오늘은 먼저 월배당 계좌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5종목 중에 4종목이 이번 주에 분배락이 나왔거든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코덱스 미국 AI 테크,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가 분배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각각 100만원씩 매수를 하였고 이번 달도 적금 느낌으로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배당 상품들은 5종목을 합쳐가지고 총 4,600만 원을 매수하였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삼성전자를 정리하고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일단은 6천만 원까지는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파란불로 변하면 조금 더 매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처럼 그냥 분배락이 나왔을 때 100만 원씩 더 매수하는 계획으로 조금씩 더 모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분배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커버드콜 상품들은 분배금을 많이 주니까 코덱스 미국 AI테크는 11월 기준으로 약 10만 원 정도를 받고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약 12만 원의 분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은 약 6만 원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약 3만 3천 원, 그리고 타이거 리츠는 약 7만 원을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쳐보면 이제 월배당 계좌에서도 39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계좌는 매매 차익보다는 그냥 분배금을 목적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분배금이 늘어나는 것도 나름 투자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엘리베이터는 3분기 배당락이 나왔었고요. 이제 4분기 배당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4분기에는 폭탄 배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로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주에 배당락이 나왔지만 배당락을 가뿐하게 무시하는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이었던 9만 원 근처로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은 4분기 배당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고 또 내년 초까지는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생각하던 가격인 85,200원부터 다시 정리를 시작하였고요. 1,000원 단위로 20주씩 매도하면서 88,200원에 마지막으로 보냈었는데 이제는 약 110주 정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89,000원대로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20주씩 정리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의 인연은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VT를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19,500원에 매수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이번 주에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19,500원에 매수를 할 생각이었냐면 저는 주봉 차트를 주로 보는데 121선 대신에 201선을 참고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의 201선 가격이 19,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선 가격에서 마지막으로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걸어두었는데 19,500원을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반등이 나왔고 다행히 주봉 201선 위로 주가를 올리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였거든요. 그래서 VT의 밸류를 보고 있으면 이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물린 것은 물린 것이니까요. 이번 주에 매수를 마지막으로 VT는 투자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VT는 이제 1000주를 채웠는데요. 현재 13%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통 손실이 20% 넘어가면 북극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는 아직 북극까지 보낼 수준은 아니니까 일단은 북극행을 보류하고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도 이번 주는 주가 흐름이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에노토모티브의 경우에는 이제 25,000원 넘어가면 수량을 조금 더 줄여나갈 생각이고요.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메리츠 금융지주는 수량을 조금 더 늘려가고 싶지만 급하게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면 20주 단위로 매수를 하고요. 비중을 천천히 늘려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매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잔고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은 여전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키움 고배당도 2%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을 정리하고 종목을 교체할지는 고민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비중을 줄일 수가 있다면 미국 리츠 ETF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맥쿼리가 2% 정도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스터디만 가볍게 해보고 있는데 여하튼 기회가 된다면 미국 리츠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니까 감기뿐만 아니라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12월이 시작되니까 저는 12월의 첫 번째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